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이제 정말 딱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은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 2017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2017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연합뉴스가 선정한 2017년 10대 뉴스를 사진과 함께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럼 과연 10대 뉴스 중에 첫 번째 뉴스가 뭘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미 전 헌재소장의 모습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다 보니 온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많이 쏠렸었죠. 정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일로 쏠렸었는데요. 지난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제동에 있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입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주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결정을 했는데 탄핵 심판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 헌정사상 처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기면서 탄핵 심판 정국이 시작됐죠. 예. 현재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검과 검찰의 자료를 확보해서 심판에 돌입을 했는데요. 1월 3일에 있었던 첫 변론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10여 분 만에 끝났고요. 이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헌재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 인물, 증인신문에 집중을 했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 퇴임한 뒤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심리를 주재했는데요. 일주일에 3번이나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헌재는 3월 10일 오전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파면을 결정했고 석 달간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탄핵과 별개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후에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4월 17일에 기소돼서 5월 23일 첫 재판이 시작됐고 변호인이 총사퇴한 상태에서 현재는 걸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0일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권리에 따른 보궐선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예, 맞습니다. 지난 5월 10일 오전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제가 앞에서 살짝 짚어드렸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거리됐을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는 헌법 조항에 따라서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이 장미가 만개하는 시기라서 이제 이 시점에서 선거가 일어나다 보니까 19대 대선은 장미 대선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한 촛불혁명으로 우리 사회는 조기 대선의 열기에 휩싸였죠. 진보 진영의 대선 레이스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원내 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 위주로 펼쳐졌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이 경선 레이스를 펼친 결과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문재인 대선 후보였죠. 선출됐습니다. 이에 반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큰 충격을 받은 보수층의 표심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여러 후보로 이렇게 나눠져서 떠돌았는데요. 대선 레이스 초반 보수 표심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했지만 아시다시피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보수 표심이 쏠리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5파전으로 치러졌고요.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대서양 협의회가 시장하는 2017 세계 시민상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을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빼놓을 수 없는 소식이었죠. 북한이 올해 6차 핵실험 또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긴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네, 지난 11월 29일 북한이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화성 15형의 시험 발사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올해 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북한은 올해만 총 15번에 걸쳐서 2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7월 4일에 첫 ICBM급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11월 29일에 또 다른 ICBM급 화성 15형을 발사를 하고 그 발사 후에 성명을 통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됐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이 9월 3일에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차 핵실험을 감행했는데요. 김정은 정권 들어 네 번째이자 작년 9월에 있었던 5차 핵실험 이후 1년 만에 감행된 6차 핵실험이었죠. 이에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과 제재 국비를 죄자 한반도 정세는 더욱 경색됐는데요. 올해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ICBM급 화성 14형 발사에 대응해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서는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잇따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앞세우고 있지만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하기도 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 예정이었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연기됐습니다. 네, 수능 연기를 알리는 공고문입니다. 정말 수능 체제가 도입된 1993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수능 연기는 정말 사상 초유였죠. 네, 맞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오전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경상남도 교육청 88지구 제23 시험장으로 지정됐던 마산여자고등학교 입구에 이렇게 수능 연기를 안내하는 그런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안전상의 이유로 포항 지진 이튿날인 11월 16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했습니다. 포항 지역 12개 수능 시험장들이 붕괴 위험은 없었지만 벽에 금이 가거나 창문이 깨지는 등 피해를 받고 또 진원에서 가까운 북부 지역 시험장의 경우 여진 피해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걱정하고 이런 것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서 국내에서 일어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었는데 피해는 오히려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포항 지진은 발생 깊이가 3에서 7km 지점, 경주 지진 11에서 16km 지점보다 훨씬 얕아서 전국에서 흔들림이 감지될 만큼 충격이 컸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고조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시설물 피해가 27,300여 건에 이르렀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모두 551억 원으로 경주 지진 당시 집계된 피해액이죠. 110억 원의 한 5배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네, 올해 치러진 수능에서는 지진에 대비해서 수험생과 감독 간의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됐는데요. 국민적인 우려 속에 치러진 수능은 진동을 느끼기 어려운 규모 2.0 미만의 지진만 4차례 발생한 가운데 다행히도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연말에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서 그 어느 해보다 바빴던 검찰이었는데 국정원이 야권 성향의 정치인과 또 민간인 등을 사찰하고 음해한 정황이 드러나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전직 국정원장 3명의 모습이네요. 네,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대단한 권력의 분들이었는데요. 지난 11월 16일 촬영된 사진인데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왼쪽부터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콤보 사진을 붙여본 겁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40여억 원을 상납한 사실을 파악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민간인 댓글 부대 40여 개 팀을 운영하면서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벌인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2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적폐청산 사건을 연내 수사 마무리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또 이게 또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 피로감과 일부 정치권 반발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됐으나 이후 청와대나 여권은 중단 없는 수사를 강조해 애매한 모양새가 됐고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엇박자 논란까지 일었었죠. 예. 결국 검찰은 원론적 발언이자 속도감 있게 최선을 다해 수사하라는 취지의 주문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논란 봉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적폐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각급 검찰청이 수사 의뢰에 고발한 사건을 처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는데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보수 정권 시절 불거졌던 각종 적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됐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드 배치가 이루어진 성주군 사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정말 한중간에 끝없는 대치가 이어졌었는데 올해도 참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여기 검정색이 사드 발사되고 이게 네.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의 갈등은 사드 발사대 2기가 지난 3월 오산 기지로 들어온 데 이어서 4월 말에는 성주 기지에 발사대와 사격 통제 레이더 등 관련 장비의 반입이 이뤄지면서 최고조에 이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류 연예인 출연 금지 등 문화 영역에서 출발한 중국의 보복, 이게 올 들어서는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해서 사드 부지를 공유한 롯데 중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소방 위생 점검과 그에 따른 영업 정지, 한국행 단체 여행 상품 판매 중단 조치 등으로 중국의 보복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한중 갈등은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듯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 협의가 한미 간에 이루어지고 또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9월 7일 잔여 발사대 4기와 장비가 성주 사드 기지에 임시 배치되면서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네, 물밑 교섭 등을 통해서 본격적인 출구 모색에 나선 한중 양국은 지난 10월 31일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갈등은 일단 봉합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신은 남아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최저임금 10,000원. 네, 최저임금도 정말 올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큰 관심사여서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흘 뒤인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었죠. 예. 이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무려 16.4% 오른 금액으로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 같은 인상폭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 1,540원이 인상된 157만 3,770원을 받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은데요. 이에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도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을 추진 중이나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죠.
네,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통상임금 논란도 가열됐는데요. 고용노동부가 현재 매달 지급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계는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리 569기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참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기라는 문구가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지난 10월 13일 충남 천안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날 신고리 원전 569기의 운명이 결정될 종합토론회가 열렸는데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이 토론회 진행 방식과 경과 보고를 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신고리 원전 569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잖아요. 네. 이미 그러나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고 종합공정은 무려 29.5%에 달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 든 거죠. 네. 일반 여론조사와 공론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과 토의 과정을 일컫는 수기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에서도 그런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강조되어져 있죠. 네, 맞습니다. 결국 신고리 원전 569기의 운명이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천안 개성원에서 열린 2박 3일 종합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단 471명이 참석했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은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 유보가 급격하게 줄고 건설 재개로 쏠렸죠. 결국 시민참여단은 최종 4차 조사에서 59.5%가 건설 재개를 지지했고요. 예. 건설 중단을 선택한 비율은 40.5%에 불과해서 결국 19.0%포인트 차이로 신고리 569기의 건설은 재개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시민참여단은 건설 재개라는 결론과 함께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라는 묘수까지 내놔서 후폭풍까지 완벽히 차단했는데요. 이를 두고 수기민주주의 실험의 완벽한 성공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가 올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맹골수도에 침몰했던 세월호였는데 3년 만에 침몰 해역에서 마침내 끌어올려져서 육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월 9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 신항만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반잠수선에 선적돼 있는 세월호가 모듈 트랜스포터를 이용해 육상으로 옮겨진 후 마지막 작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월호는 선미 램프를 절단하고 선체에 구멍을 뚫어 무게를 줄이는 등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천신만고 끝에 인양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포 신항 거치 이후에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해서 객실구역 또 화물칸, 침몰역에서 참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수색 7개월간 객실구역과 침몰해역에서 단원고, 조은화, 허다윤 양, 고창석 교사, 이영숙 씨의 유해가 수습되면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단원고 학생인 박영인 군과 남면철 군, 그리고 양승진 선생님, 또 부자지간인 권재근 씨와 혁구 군의 유해는 끝내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11월 18일 목포 신항을 떠나 결국 유해 없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네. 수색 과정에서는 세월호를 목포 신항으로 옮기던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사람이 아닌 동물 뼈 조각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가족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는데요. 가족들이 목포 신항을 떠난 후 이영숙 씨로 확인된 유해를 해양수산부가 뒤늦게 보고하면서 은폐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내년 3월에 세월호 선체를 똑바로 세우고 기관실 구역을 추가 수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조사를 마친 후에 선체 보존과 활용 방안을 함께 담아서 내년 5월에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10대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이번 올 한 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을 것 같은데 투기 과열 지구가 6년 만에 부활을 하고 또 정부가 고강도 규제책을 많이 발표를 하다 보니 부동산이 한때는 좀 잡혔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네네. 지난 8월 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까지 투기 과열 지구로 묶여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재건축 규제 조항도 신설됐죠. 서울의 강남 4개구를 비롯해서 용산, 마포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 지역으로 다시 묶였는데요.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방침도 도입됐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에서 수년간 이어졌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또 저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가계의 금융회사 대출금과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이런 돈을 합친 가계 신용 잔액은 지난 9월 말에 1,419조 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예. 이는 가구당 7,269만 원인 셈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계의 대출금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또 금융권의 부실 대출 규모 역시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고요. 무술년 새해를 맞아서는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